파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빠가 알려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 다섯 번째죠. 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의 고집을 어떻게 꺾어줄 것인가. 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고집부터 꺾어라.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제까지 이제 계속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은 어떤 전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서 다루는 것보다 제가 이 고집 문제부터 먼저 다루었냐 하면요, 이 고집 문제가 모든 교육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말을 배우기 전에 고집부터 꺾어라. 누가 한 소리 있냐 하면 수사나 웨슬리가 자녀 교육의 철칙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수사나 웨슬리는 자녀를 19명을 낳습니다. 수사나 웨슬리의 부모님은 23명인가 25명인가 낳았다 그래요. 청교도 집안이었는데 하여간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는데 굉장히 자녀를 잘 키웠죠. 수사나 웨슬리가요. 근데 수사나 웨슬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고집부터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아무런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주로 뭐 하시죠? 이제껏 우리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고집을 꺾어가면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면서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소위 교육이 먹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전제가 이거죠. 애들의 고집부터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고집을 얘기하게 되면 고집의 원천이 뭔가? 우리가 한번 요거부터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집의 원천은 이렇습니다. 애들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어른들의 판단보다는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확신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말을 안 듣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데 어른들이 보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죠. 수준이 굉장히 낮죠. 근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주게 되면 어떨까요? 얘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정교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틀렸고 항상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야 복음의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가정교육에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의 교육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고집의 두 번째 원천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의 욕구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어른들의 관심이죠. 그렇죠? 요즘 어른들은 어른들 중에서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욕구보다 옳음과 그름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옳음과 그름을 근거로 해서 그 고집을 자꾸 꺾어줘야 아이들이 욕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움직이는 아이들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집의 세 번째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아이들이 좀 더 감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더 감정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열등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지 마십시오. 감정이 이성보다 더 열등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감성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성이 메마른 이성은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근데 이성이 없는 감성은요 맹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아이들은 주로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면 여자아이들은 주로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서부터 자꾸 훈련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감정이 상해도 이성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감정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옳으냐? 부모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고집을 꺾게 되면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의 원천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주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님은 뭐라고 주로 많이 찍어서 말씀하셨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건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고집이 센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근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들 고집 꺾으면은 아이들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유약해지지 않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고집을 꺾게 되었을 때 부모가 꺾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될 뿐이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유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고집을 꺾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 뿐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이해와 경험의 문제 이전에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점은 어렸을 때서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집을 피우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부모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신앙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인본주의 교육 많이 받고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 좀 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무엇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성으로 납득돼서 따르는 건 아니죠. 어렸을 때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렸죠. 할례의 목적이 뭐라 했죠? 아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먼저 형성이 되어야 돼요. 부모의 말씀이 납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단편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한테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는 왜 만지지 말라는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일단은 순종하게 하면 나중에 지나서 나이가 좀 들면 화상을 입을까봐 그런 거구나. 그 어린아이 때는 납득을 못하는 거지 그것이 틀렸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그 높이를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에게 요구되는 건 뭐죠?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하다못해 오류가 많은 부모의 말에도 자녀들이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류가 없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려면 일단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명령에 복종하고 고집부리지 않는 아이로 먼저 훈련이 되어야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접목이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영혼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고집을 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야. 부모의 생각이 항상 나보다 옳아 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어느 정도 각인되어지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그대로 접목되면서 내 생각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더 지혜로우시고 현명하니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지라는 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실제로 부모는 왜 주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신 일종의 거울처럼 주신 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죠?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용적이고 실용성과 관련해서 비실용적이라거나 또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하면 유익이라는 것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아이들로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성주의자들과 믿음의 차이를 잠깐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납득한 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리스 철학적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성경의 사고방식,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우리는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어렸을 때 일일이 다 설명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일단은 아이들에게 복종을 강요하죠.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납득을 요구하지만 납득을 요구했을 때 납득시킬 수 있는 영역까지는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좀 더 이성적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 납득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순종해. 그럼 나중에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종 훈련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복종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질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서, 형제 간의 관계 질서, 사회에서의 관계 질서를 이 복종이라는 관계에서 배우죠. 여러분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되려면 이 사회가 유지되는 방식에 항상 뭐가 깔려 있어야 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했을 때 따라오는 것. 그렇죠? 이게 사실 기독교 정치관에도 나오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서 14장에 나오나요? 13장에 나오나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근데 이건 고집을 꺾어야 복종이 됩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고집 꺾는 법을 배웠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유대관계가 생기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부모가 명령한 대로 아이들이 따르면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순종 잘하는 자녀들을 더 사랑스럽게 보겠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니까 부모에게 칭찬을 받아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복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을 하죠. 부모가 인생의 경험 좋은 걸 전수해 주려고 하더라도 애들이 따라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져요.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관계 질서를 배우는 것은 소위 복종하는 법, 자기 고집을 꺾는 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켜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신념과 고집은 다릅니다. 고집은요, 자기의 본성에 충실한 행동이고요. 신념은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한 일관성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옳다는 것에 대한 일관성을 갖게 만들려면 고집을 꺾어야 생깁니다. 고집이 센 아이들은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사회생활하면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적 스킬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야 되죠? 자, 아이들의 고집을 꺾게 만드는 데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상하 관계를 먼저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존칭어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하고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반말을 방치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고집을 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입장 앞에서 고집을 꺾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나는 아빠고 너는 자녀야,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야 라는 이런 관계의 선을 이해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이 있는데 그건 존칭어입니다. 아이들에게 존칭어를 가르치십시오.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칭어를 사용하도록 또 복종을 가르치십시오.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도록 복종을 가르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복종하는 훈련, 고집을 꺾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존칭어를 사용하는 건 언어적으로 힘들거든요. 반말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그 본성, 쉬운 쪽으로 가지 않고 존칭어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고집을 그렇게 조금씩 꺾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스킬을 또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에게 존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물론 엄마나 아빠가 존칭어를 애들한테 사용하면 귀에 익숙해지긴 하지만 저는 재밌는 장면 많이 보거든요. 부모는 자녀한테 존칭어를 쓰는데 자녀는 부모한테 반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존칭어를 아이들한테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존칭어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겐 반말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은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존칭어를 사용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반말을 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부모가 너한테 반말하는 건 정당해. 그러나 네가 부모한테 반말하는 건 옳지가 않아. 라고 해서 그 정도의 이해를 시키면 돼요. 더 타당성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 설명해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고집의 모습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럴 땐 우리가 그냥 순종해 라는 것으로 끝내셔야만 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그리고 야코프스 꼴만은요, 자녀와 부모가 친구처럼 친한 관계를 가지더라도요 분명히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부모들이 또 잘못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야지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져야 될 명확한 어떤 관계의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항상 아빠를 아빠로, 엄마를 엄마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친구처럼 너무 쉽게 여기게 되면 나중에는 함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는 그 관계선을 명확하게 그어놓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재밌게 잘 노는 편이거든요. 근데 재밌게 잘 노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친구들에게 하듯이 무례하게 했다든지 행동이 선을 넘었다든지 하게 되면 곧바로 표정을 바꿉니다. 너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럼 애가 긴장을 하죠. 왜요? 넌 지금 아빠한테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사용했어. 너는 어른한테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사용했어. 아이들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거를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어른들을 대할 때 항상 긴장하고 어느 정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 감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른들과 만나도요 함부로 선을 넘지 않고 그러면서도 편하게 지내는 관계가 돼서요 얘는 참 예의가 바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자기 친척이라든지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해지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항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암시해주고 눈치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이 관계를 몸에 익혀서 어른들과 또는 윗사람들의 관계를 굉장히 유연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고집이 도무지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은 매를 드는 겁니다. 매를 드는 겁니다. 그 매를 드는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매를 드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과격하게 매를 들게 되면 아이들이 노여워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매를 들 때는 항상 공의로워야만 합니다. 정당한 적정한 선이
항상 규정을 지킬 때라야만 아이들이 그 매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죠. 근데 매를 드는 이유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고집을 꺾기 위해서 매를 드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고집은 반드시 심판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교육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집을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고집을 피운 것에 대한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이거를 몸으로 익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집, 잘못된 고집에는 반드시 심판과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알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때를 쓰거나 고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 습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인생은 고집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고집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인생 망가집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헌법 위에 무슨 법 있다고요? 때법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콥스 꿀만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일단 거절했으면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한번 얘기했으면 떼 쓴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부모가 자녀에게 고집이 꺾이게 되면 이 아이는 훨씬 심각한 상태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고집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고집을 확실하게 꺾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부모와 타협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고집을 꺾는 일을 주로 뭐로 하냐면 애들 인사 안 할 때 인사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집을 꺾거든요. 근데 애들이 야단을 치고 훈육을 하게 되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억지로 인사를 하는데 공손하게 안 하죠. 그러면 공손하게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애를 야단을 치고 필요하다면 조그만 그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인사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야 돼요. 고집을 꺾을 때는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잔인할 정도로 한 번에 확실하게 딱 꺾어야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아이들 인사 안 하고 그러면 일단은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애들은 겸미한 어떤 그 매만 들어도 괜히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굳이 무섭게 때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가 인사를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억지로 고집을 꺾게 만들면 자존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아이템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요. 아이들이 5살 이전에 매를 들거나 그리고 고집 꺾인 그런 사건은요, 신기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집 부리면 큰일 난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크게 무섭게 야단쳤는데 기억나니?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력이 좋은 애들도 다 그래요. 신기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5세 이전에는 그걸 기억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딱 치고 나서 고집을 딱 꺾고 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인사를 딱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내보낼 때 아이들은 홀가분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다시 문을 닫습니다. 다시 인사해봐. 그리고 또 울고 떼쓰고 또 인사 안 하거든요. 그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서 확실하게 인사하고 확실하게 고집을 딱 꺾으면 오케이, 이제는 인사하고 나가도 돼. 그럼 인사하고 나갑니다. 그 이후에는요 100% 인사하고요 100% 가르치면 복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고집이 더 세집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할례를 한 번에 할 생각을 하십시오. 할례를 질질 끌어가면서 할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도 고통스럽고 부모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할례를 주는 일을 질질 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에 단호하게. 그리고 나면 아이들과 부모가 더 이상 갈등할 일이 없게 됩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서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고집을 확실하게 꺾어야 그 다음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이 가능합니다. 인사하는 교육 시키고 싶습니까? 고집부터 꺾여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이쁘게 하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습니까?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독서하는 훈련,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독서하는 훈련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고집부터 꺾으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좋은 교육을 심어주려면 타락한 본성을 거부해야만 그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고집을 꺾는 것부터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애가 그 교육을 받아들일 만큼 그 성격이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치 병자가 약을 먹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인 것과 같습니다. 좋은 약을 먹이길 원한다면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앞으로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